11월 A매치 데이가 끝이 났습니다. 2024년 국가대표 경기가 끝이 난 것입니다. 꽤 길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같은 약팀을 2연속 만나게 되니까 손흥민이 경기마다 골을 넣었는데도 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팔레스타인과의 복수전에서는 손흥민이 득점을 했는데도 1대1로 충격적인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자존심을 구겨버렸고 팬들도 매우 실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손흥민이 풀타임을 뛴 것이 더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멀티골, 해트트릭을 한 것도 아니고 한국이 이긴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서 회복을 한 다음에 맨시티 원정 경기 빅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이 거리도 서울에서 광주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4시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맨시티전에 100% 컨디션으로 치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축구가 팀 스포츠이니만큼 손흥민만 문제 없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죠. 토트넘 주전 선수들은 대부분 국가대표 선수인데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같은 날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클루셉스키, 존슨, 비수마, 사르입니다. 벤탄쿠르는 수요일 아침에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는데 어차피 얘는 맨시티전 출전 불가라서 굳이 관심 없습니다. 클루셉스키, 존슨, 비수마, 사르 이 선수들의 팀이 승리하고 패배하고는 그 역시 솔직히 관심 없고요. 이 선수들이 경기에서 얼마나 쉬게 됐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는 팀이 사실상 8강에 진출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약팀과의 경기라서 푹 쉬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완전 착각이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 홈에서 무려 6대0 대승을 거두고 클루셉스키가 멀티골을 폭발시키고 평점 10점 만점을 받아버리는 대활약을 해버렸습니다. 10점 만점이에요. 네. 딱 봐도 아시겠죠? 풀타임을 뛰어버렸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스웨덴은 공격진 하나는 어느 팀도 부럽지 않겠던데요. 포르투갈에서 골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요케레스, 뉴캐슬의 스트라이커 이삭,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세컨톱 스트라이커 클루셉스키. 클루셉스키는 멀티골, 요케레스는 이 경기에서 포트트릭을 해버렸습니다. 60분도 안 돼서 5골이 들어갔는데도 도대체 왜 풀타임까지 뛰어야 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우선 골 넣은 건 축하. 그리고 존슨도 득점에 성공했고 웨일즈도 승리하면서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4대1로 대승을 거뒀는데 아쉬운 건 존슨도 89분까지 거의 풀타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도 팀도 승리하고 또 풀타임. 비수마만 전반만 뛰고 교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화요일 경기였고 주말 리그 경기는 토요일 경기입니다. 근데 분명 100% 이제 컨디션이 되기는 무리거든요. 이제 믿을 건 선수들이 국가대표 경기에서 좋은 폼을 보였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슨은 국가대표로서 부진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었는데 어쩐 일로 오른쪽에서 왼발 크로스가 문전으로 정확히 들어가면서 헤딩골을 돕는 기여를 했습니다. 0대1로 밀려 있었다 보니까 존슨의 어시스트는 분명 분위기를 바꾸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대1로 역전한 상황에서 존슨이 상대가 라인이 올려 있었는데 좋은 패스가 들어왔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득점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전반 10분에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의 볼터치 미스로 기회가 온 걸 바로 각도를 꺾으면서 득점에 성공했고 두 번째 골을 또 어시스트하기도 하고 5번째 골을 득점까지 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도 여유로워 보였는데 클루셉스키의 활약은 분명 토트넘에게 매우 좋은 청신호입니다. 맨시티 킬러니까요. 토트넘은 A매치 기간 우선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제 바톤은 이제 엔지 감독에게 넘겨졌습니다. 과연 그날 어떤 라인업으로 나서게 될까요? 클루셉스키, 사르, 비수마 모두 잘 쉬지 못했는데 2주를 푹 쉰 메디슨을 이번에도 벤치로 시작하게 될까요? 아니면 혹 그 사이에 사르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메디슨이 좀 흡수를 했을까요?
실제로 토트넘 뉴스에서는 메디슨이 더 발전하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토트넘 마지막 4경기 중에 단 1경기만 선발 출전을 한 상황에서 실망을 했을 거라고 했지만 지금 최고의 폼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메디슨이 지난 시즌처럼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윙어를 하고 메디슨이 공격형 미드필더를 하고 있었다면 본래 기량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클루셉스키는 윙어이면서도 활동량이 좋아서 미드필더 역할까지 도울 수 있게 되고, 메디슨은 수비 가담 자체가 약점이고 활동량도 부족하다 보니까 본래 앞만 보고 공격적인 혈만 뚫는 데 전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클루셉스키, 사르가 청소부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메디슨이 좀 더 돋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엔지 감독 전술에 윙어 클루셉스키가 안 맞다잖아요. 엔지 감독은 시즌 초반에는 클루셉스키와 메디슨 공존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핵심 선수 2명을 선발로 내세우면서도 승리를 결정지지 못하게 될 때 그 다음 교체를 출전시킬 조커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방식의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둘 다 너무 공격적이고 골에 관여하려는 욕심이 크다 보니까 메디슨도 클루셉스키처럼 전방위적으로 뛰어줘야 서로 상생할 수 있는데 메디슨이 이 부분에서 밀립니다. 메디슨이 살아날 방법은 현실적으로 클루셉스키가 부진하고 부상을 당해야만 본인의 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메디슨은 지난 시즌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팀 내에서 평점도 가장 좋았습니다. 그때 엔지 감독은 클루셉스키를 벤치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손흥민과 존슨을 투톱으로 세우고 미드필더를 4명을 뒀습니다. 그 중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을 뒀고 부지런한 사르와 메디슨이 공격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맨시티는 최강 라인업으로 맞섰던 상황이었습니다. 홀란, 데브라이너, 베실바, 필포든, 로드리 아무튼 완전 베스트 멤버였습니다. 그런데도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전반전 0대0 그리고 수준 높은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토트넘이 아직 챔피언스 리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시기다 보니까 이거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때 엔지 감독 전술의 유연성을 우리가 보긴 했었죠. 후반에 홀란에게 한 골을 내주었지만 진짜 경기 정말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도 잊고 싶을 그 1대1 찬스, 그걸로 아스날의 우승은 날아가게 만들었지만요. 아스날, 맨시티와 계속 전승을 달리고 있었고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맨시티가 토트넘전에 승리했던 거기 때문에 아스날로서는 정말 분통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맨시티 우승을 도운 거죠. 당시에 토트넘은 맨시티보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반기 맨시티전도 불리한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엔지 감독은 강팀에게만큼은 전술의 유연성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이번에도 불리한 채 맨시티를 상대해야 합니다. 토트넘 뉴스에서는 로메로가 출전 못할 수도 있다면서 벤 데이비스의 출전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맨시티는 대부분 푹 쉬고 경기에 임하게 되고 토트넘은 미드필더들이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홍명보 감독처럼 진짜 멍청하게 쓰던 선수 또 쓰듯이 라인업 올렸다가는 진짜 초토화 당할 수 있습니다. 엔지 감독의 유연성을 이 경기만큼은 꼭 보고 싶네요. 수비형 미드필더는 꼭 2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시티는 현재 부상자가 10명인 상황이고 경기 당일이 되어서야 선수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복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우선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토트넘에게도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맨시티전 라인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의견 남겨주시고 한국의 무승부로 좀 기분이 우울한데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